과감하게 포기하고. 폭이 나왔습니다. 저는 재미라는 걸 점점 못 느끼고 해야 돼 책 읽었니 이러다 보니까 애들도 평균세 내가 초등교세도 읽을 수 있어? 프리바이 달렸더라고. 야, 그렇습니까? 짧은 글을 읽는 게 어떻게 독서냐. 자, 그래서 독서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독서를 안 한단 말이야. 안 하는 이 아이들을 네. 어떻게 해야지 독서를 하게 만들 거냐,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아이디어 좀 있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네. 만화로 된 백과사전. 네네, 만화백과사전.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지식을 얻는 즐거움을 알아가지고. 네. 그래서 요즘 어머니들도 Y실이죠. 네. 사두는 이유가 네. 흥미 위주라도 좀 읽다가 보면은 지식이 쌓이고 그렇게 그렇지. 되면 배경 지식 늘면은 그림이 점점 적은 글도 읽어내기 시작하고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면은 다른 데로 빠지잖아요. 스마트폰은 아예 그냥 아니, 대상이 그렇게 하면 아니야. 안 되고 네. 책을 보는 습관을 일단 길러야 되니까 네. 무조건 이제 학습 만화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 만화로 시작해라. 네, 그리고 점점 그림은 적어지는 네. 그런 쪽 책으로 발전해 나가는 게 아이들 독서 습관 기르는데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 만화 말고 그냥 만화는 안 돼요. 그냥 흥미 위주의 만화, 슬램덩크라든지 드래곤볼. 근데 거기서 이제 너무 빠져버리면은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눈통이 너무 강해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기 그거라도 너무 이게 안 좋은 책들도 있겠지만은 네네. 그냥 만화책으로라도 그 책에 대한 흥미를 스타트하는 게 나쁘지 않다. 왜냐면 학습 만화부터 시작하면 감사하고 네. 근데 그것조차도 막 안 보려고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책을 안 읽는 애들은 학습 만화도 안 봅니다. 안 보죠. 그러면 그런 애들조차는 책을 손에 들게 있게 해야 되잖아. 그럼 어쩔 수 없이 토리야마 아키라의 드래곤볼부터 봐야 되네요. 드래곤볼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뭐 좋길 떠나서 네네. 좀 재미있는 뭐 그런 걸로 해서도 괜찮지 않냐. 나는 만화책으로 스타트하는 건 나쁘. 그러다가 평생 얘가 만화책을 본다.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왜, 저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그게 봅니다. 나쁜가요? 만화책이 내용이 되게 이상해가지고 막 좀 너무 선정적이고 이러면 그렇겠지만은 네네. 뭐 만화책이 대부분 애들 보는 건데 얼마나 뭐 맞아요. 그러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만화책으로 스타트해라. 학습 만화로 스타트해라. 네, 나는 저는 학습 만화. 만화책으로라도 스타트해라. 그다음에 우리 나 원장님은 뭐 있습니까? 애들 독서 습관을 들게 하는 방법? 어려운 주제잖아요. 네네. 이제 책을 읽지 않는 아이가 책을 읽게 만드는 거죠. 정말 어려운 힘든 주제죠. 이걸 어려운 해결할 수 주제예요. 있으면은 뭐 이거를 좀 숙제처럼 느끼지 않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쵸. 도서관에 가서 서점도 괜찮아. 아니야 돈 든다 부담스러워. 사고 안 읽으면 안 되니까 네네. 도서관을 좀 가서 너 5권 편하게 그냥 골라봐. 만화책만 골랐어. 괜찮죠 뭐. 뭐 요즘은 또 북카페 이런 데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맞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주일에 한 번은 가자. 그렇죠. 가서 뭐 달달한 딸기라떼 하나 하면서 꽂혀 있는 책들도 좀 뽑아가지고 좀 보고. 딸기라떼. 아니 저는 그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도서관에 한번 데려가서 네가 선택해봐. 네가 아니면은 뭐 네가 하나 사와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국의 수많은 이제 이 그 독서와 관련된 세계에 종사하시는 수많은 분들에게는 좀 이제 이단으로 찍힐 수도 있는데 네. 좀 도발적인 얘기인데 네. 아이들이 느끼기에 이게 이제 독서라는 게 네. 저는 어렸을 때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한 취미로 이걸 받아들이면서 시작을 했었지만 네. 미디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독서는 취미보다는 공부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독서를 조금 더 거부감 없게 네. 좀 느끼게끔 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네. 다양한 매체들과 함께 조금씩 맛을 보기 시작한다. 아이의 다양한 취미를 존중하면서 거기에 독서를 묻힌다 쪽으로 저는 접근할 것 같아요. 아이에게 좋은 게임도 하고 노래도 듣고 애니메이션도 보고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좋은 책도 읽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접근을 하는 게 어떠냐.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이게 뛰어난 작가들이 주로 이제 소설가가 되거나 네. 시인이 되거나 네.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뛰어난 작가들이 다 소설이나 시를 쓰진 않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기도 하고 만화의 스토리를 쓰기도 하고 네. 네. 게임의 스토리를 쓰기도 하고요. 맞죠. 뛰어난 작가들이 여기저기 다양한 미디어에 포진을 하고 있는 시대라서 네. 사실은 좀 잘 찾아보면은 네.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시청각 매체들이나 이런 것 중에도 문학성이나 철학성이 굉장히 높은 작품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사실 이제 틈틈이 컴퓨터 게임도 하는데 게임 중에도 문학성이 아주 뛰어난 작품들이 있어요. 놀라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예. 정말 인간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그런 작품들이 또 꽤 있거든요. 예. 그런 애니메이션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같이 접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 중 하나로 네. 책도
그것도 같이 조금 보고 그렇게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어떤 취미 생활이나 흥미 있는 분야와 이제 관련 지어서 책을 좀 사준다든지 뭐 이런 느낌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네. 뭐 제가 여기서 뭐 게임이나 뭐 애니메이션을 홍보할 수는 없으니까 네. 구체적인 뭐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 축구를 유럽 축구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뭐 유럽 축구의 역사 뭐 이런 식으로 뭐 책을 그렇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뭐 않다고 그런 봐요. 느낌으로 간다면 왜냐면은 그냥 책만 읽으라고 하면 너무 노잼이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지.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겠다. 그리고 그 무슨 만화 그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 중에서 노란색 괴물 애가 막 레이저 쏘고 이런 만화 있잖아요. 노란색 괴 노란색이 레이저를 쏜 굉장히 유명한 건데 피카츄요? 그 피카츄가 원래 레이저가 아니라 번개입니다. 네, 번개네. 피카츄 우리 아들 보니까 피카츄 괴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맞아요. 아 그렇죠. 그 괴물 어마어마합니다. 모아놓은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더라고. 그걸 사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괴물들을 하나씩 괴물인지 요괴인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피카츄 매니아들의 그 학습량을 보면은요, 네. 그거에 비하면은 국어 문법 따위는 외울 것도 없습니다. 네, 아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진짜 이만합니다 책이. 근데 그거 엄청납니다. 한 장마다 괴물이 한 마리씩인데 그 괴물의 능력이 정리돼 있어요. 맞아요. 그거 내가 이제 정독을 다 하더라고. 그거를 다 외우는 애들은요, 네.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애들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키워주라는 얘기지. 나쁘지 않다고 저는. 나쁘지 않아.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뭐라도 해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습 능력 관련해서 만화책으로 스타트하자, 약습만으로 스타트하자. 그 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하고 또 취미랑도 좀 연결지어 보자. 가정에서 이제 독서 환경을 좀 만들어 주자. 이런 네. 것들이 있고 뭐 더 있을까요? 더 있어요 아이디어? 홈 가라? 학원 가라.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강제성이 생기니까. 학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네. 학원에서 책을 읽다가 의외로 뭐 재미있네. 네. 비판왕 초등 같은 경우도 책이 좀 쉬워가지고 애들이 읽으면서 책이 또 읽을만해. 책 읽고 토론할 때 정말 열심히 뜨거워지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중등에서 뭐 총균세 이런 것도 사실은 애들이 이제 그 책만 보고 이제 두려워하지만 막상 또 읽으면 또 읽을만 하거든. 맞아요. 그래서 뭐야 뭐 총균세 내가 총균세도 읽을 수 있어? 이러면서 굉장히 당황하면서 의외로 좀 자부심을 갖는 애들도 있어요. 네, 뿌듯해하더라고요. 뭐 이런 거 학원의 그럼요. 효과 아니겠습니까? 도서의 구성이나 네. 학습 커리큘럼이 네.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된 데만 아니고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는 학원이면 네. 학원을 통해서 약간 반강제적으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요. 네. 아이가 자발적으로 읽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럼요. 그래서 많이 또 학원을 보내시고 또 학원을 가면서 그래도 한 달에 한두 권씩 그렇죠. 읽는 것도 그러다가 또 얘가 갑자기 또 각성하면서 책을 좀 읽을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요즘 중고등학생 애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환경은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그렇긴 하죠. 그런데 지가 자발적으로 분기별로 한 권씩만 읽어도 자발적으로 안 되나요? 분기는 좀 그런가? 분기별로 1년에 네 권 안 되겠어요? 한 건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럼요. 1년에 훌륭한 4권을 거죠. 자발적으로 훌륭하지요. 지금 성인이 1년에 한 권 읽는 그 비율이 엄청 지금 떨어졌다더라고요. 부모님들 중에 상당수가 이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찔리죠. 나도 좀 약간 찔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 어쨌든 간에 요즘 그렇게 우리가 성인도 1년에 한 권 읽기 힘든데 우리 아이들이 그 바쁜 스케줄 속에서 솔직히 성인들이 시간이 더 많아. 그 바쁜 스케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책을 1년에 한 4권 읽는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아유 그럼 대단한 겁니다. 걔는. 엄청난 거죠. 그럼요. 훌륭한 아이예요. 그래서 분기별로 한 권 정도 읽는 것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발적인 조건에서. 그러면 목표를 분기별 한 권으로 갈까? 그냥 좀 약한가요? 약한데요. 우리 아들은 시간이 없어. 내가 봤을 때. 한 달에 한 권. 좋습니다. 자 네. 그러면 독서 습관 들이는 방법 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왔는데 뭐 더 있습니까 혹시? 내 자식은 내가 이렇게 책을 읽기겠어. 이런 느낌적인 느낌? 만약 제 자식인데 책을 전혀 안 읽는다. 전혀 아니고. 이런 아이라면 네. 저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폭이 나왔습니다. 저는 폭이 그냥 좋아요. 과감하게 포기하고 예. 독서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취미, 네, 아름다운 취미를 가지면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이 인생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건 이상이자 꿈이니까 네. 만약에 정말 우리 아이가 독서가 도저히 안 된다, 공부라도 해라. 키운다면 저 독서에서 얻는 효용이라고 하면은 재미, 감동, 뭐 네. 지식을 얻는 이거 세 가지 정도라고 치면은 네. 일단 재미부터 먼저 가르쳐 주겠어요. 재미를. 네, 네. 그리고 감동과 깨달음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네, 네. 그래서 재미라는 측면에서 학습 하나부터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네. 일단 뭐 제가 책을 즐겁게 재미있게 읽는 편이니까 네. 그 모습을 보여주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 같아요. 이게 고급 취미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재미라는 걸 전혀 못 느끼고 해야 돼. 책 읽었니 이러다 보니까 애들도 독서라는 건 내가 이거 억지로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좋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얘는 책을 안 읽는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초등 과정을 거쳐서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바쁘면서 우리 아들처럼 이제 책을 안 읽는 아이로
완전히 자리매김해버린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책은 죽어도 안 읽어. 언젠가는 대학 가서 전공 서적을 읽어야 되는데. 언젠가는 읽는 아이로 변할 수 있죠. 충분히. 네. 그럼요. 대학 가면은 또 책을 또 읽을 수도 있는 거고. 늦바람이 무섭다고 아니, 그럼요. 언급했던 학생 중에 그 네. 의대 간 학생 중에 예, 저 예. 책을 너무너무 멀리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책을 하나도 안 읽고 그렇죠. 좋아하는 수학 문제만 풀고 예. 이런 아이였는데 네. 진짜 책을 하나도 안 읽었더라고요. 예, 예. 네. 근데 그 친구가 대학을 가더니 네. 갑자기 늦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럼요. 독서를 즐기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요. 의대 예과 시절 하라는 생리학, 해부학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안 하고. 전공이랑 아무 상관없는 엉뚱한 책들을 열심히 읽고 그럼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아, 크게 되실 분이네. 예. 크게 그러니까 될 친구죠. 오히려 대학교 가서 이제 정신적 성숙이 이루어지면서 그렇죠. 책의 즐거움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근데 관심사는 대학 가서 책 읽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대학 가서 책을 읽든 말든 관심 없어요. 의대만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의대 가는데 독서가 상당히 효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그런데 독서를 안 해. 그럴 수 있죠. 근데 독서를 안 해도 의대는 갈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럼 독서를 안 하는 친구들이 결국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뭐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대안이 없으면 무조건 전 읽어야 된다. 독서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네. 주의입니다. 네. 강경론이군요. 네. 강경론인데요, 진짜. 네. 무조건 책을 읽어야 독서를 해야 됩니다. 된다. 네. 좋아요. 저는 좀 다른 쪽에 서 있는 입장인데 네네. 아까도 이제 살짝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도저히 안 된다면 과감히 포기하자. 네. 과감히 포기하고 네. 분명한 건 독서를 충분히 한 학생들이 향후에 학업을 잘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인데 네. 그러나 독서를 안 했다고 반드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독서를 전혀 하지 않았지만은 국어 영역을 1등급 받는 학생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도저히 안 되면 플랜 B로 과감하게 독서에 쓸 에너지를 학습에 투입한다. 학습에 투입한다.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이 그 큰 주제는 예. 우리 아이 의대 보내기 아닙니까? 그렇죠. 독서를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네네. 독서를 하지 않아도 네. 공부를 잘할 수 있다. 그렇지. 의대를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물론 네. 이 아이에게 네. 고급스럽고 즐거운 취미가 하나 없는 것이고 그렇지. 그리고 지식과 네. 지혜의 폭이 좁아질 것이고 좁아지죠. 그리고 네. 이 아이의 어떤 내면의 통찰력이 네. 좀 부족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지만 의대를 갈수 그래도 있다? 공부를 잘할 수는 있다. 네. 꼭 약간 그 길만 있는 건 아니다. 교육적인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상적이진 않은 길이죠. 이상적이진 않은 그렇죠. 길이지. 독서를 하는 플랜 게 A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상적인 길이지.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네. 어떻게 모두 다 플랜 A로만 흘러가겠습니까? 그렇죠. 네. 때로는 플랜 B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50만 명 정도가 수능 국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럼 1등급이라고 하면 사실상 4%예요. 그렇죠? 4%면 한 2만 명 정도가 1등급이라고 일단 본다면은 그럼 2만 명의 아이들은 다 그러면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이냐? 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2만 명 중에서 제가 봤을 땐 절반은 책을 많이 안 읽은 애들이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럼 뭘 할 것이냐? 결국에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독서와 가장 유사한 비문학 지문을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독서를 하는 애들도 독서를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독서를 사랑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아이들은 책을 읽어야 돼서 읽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읽기를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읽어야 돼서 읽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책이라는 건 정말 책에 빠져들고 거기에 있는 걸 내가 정말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 재미를 느끼고 이러면서 이제 확장성이 일어나는 건데 줄거리 파악하듯이 책을 읽는 경우가 그건 책을 안 좋아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줄거리 파악하듯이 막 넘기면서 읽는 아이들 뭐 그건 그거대로 좋아하는 거긴 하죠. 아, 우리가 그렇죠. 뭐 왜냐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좋아하고 즐긴다는 것도 그치. 또 자기 방식이 있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뭐 뉴진스의 팬이라고 해도 어떤 팬은 뉴진스의 그 앨범에 있는 모든 노래 가사를 다 달달 외우고 모든 곡들의 안무를 따라하고 깊게 좋아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맞아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냥 노래만 즐겨 듣고 그렇지. 그냥 노래방에 가서 그냥 가사 보고 한 번씩 노래 부르는 정도로만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즐기는 거니까요. 맞아요. 사실 책도 그냥 얕게 보면서 즐기는 아이들도 있는 거죠.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스마트폰이 익숙해지면서 이렇게 넘기는 거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정보 탐색을 하는 그 읽기 방식으로 우리의 읽기가 많이
변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우리는 정보를 찾아야 되니까 이 방식이 요즘은 독서에도 적용돼 가지고 굉장히 그 정보를 탐색하듯이 독서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독서의 양상이 좀 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글을 제가 해서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대충 읽기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정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실 책 읽기를 해도 별로 성적과 연관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독서라는 범위를 굉장히 넓게 해석해가지고 비문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다시피 지문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도 저는 이제 독서다. 물론 그걸 막 즐기면서 하기는 힘드니까 사실 독서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장점은 얘가 이미 안 가지고 있잖아. 어떻게 그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지문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훈련 자체가 저는 독서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한 문장을 읽어도 한 단락을 읽어도 거기에 많은 내용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응축된 내용을 풀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런 의미를 떠올리게 되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충분히 우리의 사고 과정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그렇게 긴 호흡에 긴 글을 읽었을 때만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짧은 하나의 단락 하나의 글도 충분히 우리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전에 한번 릴스에서 짧은 글을 읽는 것도 독서다라고 얘기했는데 악플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짧은 글을 읽는 게 어떻게 독서냐? 긴 글을 읽는 게 독서지. 긴 호흡의 글을 읽는 것은 짧은 호흡의 글을 읽는 것과는 차원적으로 다른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뭐 타당한 얘기긴 하죠. 하지만 어차피 안 읽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면. 고3쯤 돼서 고등학교 학부모들 만나면은 대부분이 이제 책을 안 읽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런 케이스에서 이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 우리 애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책을 그동안 너무 안 읽었는데 이제부터라도 읽을까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부터라도 그 아이가 읽으면 좋지. 네. 근데 그 아이가 고2까지 안 읽었는데 네. 갑자기 그럼 책을 읽는다? 아하. 아 읽으면 좋아요. 우리가 책을 읽기 시작하면 더 이상 고민은 없는 거야. 읽으면 돼. 근데 문제는 안 읽는 애들. 안 읽는 것이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그 아이들을 어떻게 읽게 만들 거야? 그걸 읽게 만드는 사람은 좀 대단한 사람이죠. 그게 아니라면 결국은 비문학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악플이 많이 달렸다는 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독서의 이제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저는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네. 인내심 같은 것도 있고 그렇지. 다른 사람들의 관점이나 이런 거를 간파하는 눈치 같은 것도 길러진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그 글 안에는 그 사람의 생각, 가치관, 감정 이런 게 녹아 들어가 있는데 네. 그거를 곰곰이 곱씹으면서 보다 보면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 사람이고 네.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를 느낄 수 있는데 네. 그런 경험이 쌓인 사람들은 실제 사회생활에서도 눈치가 빠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큰 이제 글로벌 기업이나 이런 데서 조금 높은 단계의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실제로 독서량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인내심이나 혹은 어떤 그 인간에 대한 어떤 통찰력이나 이런 것들은 짧은 글을 통해서는 얻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네네. 네, 긴 호흡의 글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라고 봐요. 네.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주제의 핵심은 이것이 나중에 이제 아이의 어떤 학습 능력, 국어학습의 성취도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국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을 위한 독서는 글의 길이랑은 큰 관계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물론 긴 글을 읽는 것도 좋지만 짤막짤막한 글들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고 그게 학습 능력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저는 심지어 어떤 것조차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네. 우리 왜 집에서 가전제품이나 이런 걸 사면 그렇지. 사용 설명서? 설명서가 들어있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그걸 잘 안 읽잖아요. 읽어도 이해 못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용 설명서를 정독하는 것도 독해력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독서들이 있는데 국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그런 글들조차도 독서예요. 맞아요. 학습을 위한 독서의 어떤 그 폭을 네. 너무 좁힐 필요는 없다. 네. 그러면 독서를 정말 하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비문학 분석 요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국어 성적은 사실 어느 정도 물론 독서를 하는 게 베스트인데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게 현실이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갑자기 비관적인데요. 아니, 왜냐면 점점 이게 왜냐면 시대 자체가 이미 맞아요. 책을 든다는 것 자체가 이제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누가의 어떤 고충 때문이라도 빨리 이제 그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일단 학습 자체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뭐 차선을 선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전반적인 독서 내용 얘기를 쭉 해봤는데 네네. 본인이 뭐 마지막으로 좀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뭐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플랜 A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플랜 A부터 예. 말을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네네. 그렇죠? 아까 재미라고 했는데 네. 재미로 시작하셔도 꼭 끝은 깨달음으로 꼭 가야 되니까 네. 그 깨달음하는 이런 독서할 때는 메모하기 해가지고 아니면 독서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성취감을 느끼게 나는 이런 책을 읽었고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더라 뭐 이런 기록 정도 남겨주면은 옆에서 잘한다 이러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그걸 더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전략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서를 하면서 이제 추가로 독서록 같은 거를 이제 쓰게 만들어 실제로 많이 쓰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농담을 하나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네. 책이라는 것을 네. 꼭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좀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예쁘게 생긴 책을 사서 집에 잘 꽂아놓고 네네. 나에게 이런 책이 있다는 데서 기쁨을 느끼고 네. 한번 뽑아서 네. 한두 페이지 정도 읽어보는 것도 네네. 좋은 독서다. 이런 농담으로 네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유럽에서 만 14세 이하는 스마트폰 금지 법안을 낸다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미국에서 만 16세 SNS 금지 법안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스마트폰이나 SNS 같은 것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심각하게 정신적 부작용을 일으킨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독서와 이 스마트폰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1 아들 너무 사랑해가지고 네. 초3 때 스마트폰을 사주면서 사실상 독서가 끝났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힘들어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기에서 철저하게 차단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독서에 대해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도서업 얘기를 해봤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이 잘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정보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